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시즌2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고속도로가 이 단풍의 절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막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는 낙엽, 이제 또다시 새로운 계절,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겨울이 오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 전략 그리고 이번 주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나눠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전략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오른쪽에 정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손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주말에 좀 힐링 좀 하셨습니까, 정쌤? 맛있는 거 좀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네. 혼자서요? 네. 그래요. 참, 어쩐지 오늘 얼굴이 반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쌤은 주말 어떻게? 주말 같이 이제 대학 강의 갔다 왔잖아요. 아, 모르는 척. 그러니까요. 저도 주말에 또 일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가 금요일 밤이죠. 네. 금요일 날 밤에 또 갔다 왔다가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 네. 수익을 내드릴까 심히 고민하고 왔죠. 네, 진짜 오래간만에 대학 강의에 강당했으니까 또 새로운 또 이 초심이 생겼다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한마디를 또 정의를 해봐야겠죠. 손쌤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마디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상승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역시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은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추세가 깨지게 되는 시점을 좀 중요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뭐 이제 더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즉 증권사의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은 여전히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에 유의를 좀 하면서 뭐 끌고 가셔도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쌤이 코스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지켜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또다시 메르스 여파에 대한 한미 간의 연구개발 부분 소식도 좀 있었고요. 개별주들의 상승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정쌤, 오늘장 코스닥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강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운송장비 부품 섹터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두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들 잘 알다시피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현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언급드린 그 부분 외에도 일단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이 코스피 시장과 좀 디커플링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업종 순환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시장 순환매라는 말도 좀 표현을 빌려보고 싶네요. 코스피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테마라든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지를 이번 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좀 네. 코스피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이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흐름이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 종목이 좀 많이 목말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쪽은 뭐 시장이라든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진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리고 분위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시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지금과 같은 개별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테마 장세 상대적으로 많이 반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코스피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의 수급과 상관없이 코스닥에서는 일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또는 나만의 대응 전략 여러분들과 저희 포도TV의 쌤들이 소통을 해보겠는데요. 02-786-1022 그리고 1023번의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가 공개로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앞에 꼭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어주신 뒤에 013-3366-8288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순위 배정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어렵더라도 또는 시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점, 100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는 포도쌤의 방과 후 수업 코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방과 후 수업 시간의 손대상입니다. 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적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주가 위주로 상승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 화면을 봐서 바로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나오는 뉴스예요. 그렇죠? 셀바이오텍 영업이익, 그렇죠? 뭐 62억 원 전년 대비해서 50% 증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우부품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승일도 역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쪽 보게 되면 EMW라는 종목이 있죠.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영업이익, 승일도 역시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뉴스에서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혹은 PER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과연 관심이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PER을 통해서 저 PER과 고 PER을 구분을 하고요. 시장에 나오는 대로 저 PER 종목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뉴스에서 공시로 뜨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분처럼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PER을 구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EP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EPS가 과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상반이 될까요? 혹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PER을 구분을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죠. 저 PER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 종목 안에서 종목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뉴스에서도 PER을 얘기를 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PER을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PER 구하는 공식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중요합니다. 자, EPS는요, 결국은 한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서 결국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버린 거죠. 그러면 공시에서 나오는 매출액, 영업이익과 상관이 있다 없다? 물론 뭐 매출액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 많이 나오고 당기순이익까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당기순이익과의 순이익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공시에서 나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을 일단은 먼저 파악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매출액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꺾이는 그런 형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저 PER, 그렇죠? 저 PER을 계속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 PER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2배에서 뭐 9배 사이 시장이 9배이기 때문에 9배 이하에서는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굴뚝주가 있죠. 그렇죠? 굴뚝주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PER의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숙기라고 얘기를 하죠.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보다는요. 안정성 위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매출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약주가 올해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퍼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PER이 높은 종목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게임주 혹은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퍼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퍼가 900배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50배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향후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있다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업종 PER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지수라든가 혹은 그 외에 코스피 지수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PER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 업종 대비해도 굉장히 높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성장성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붙게 되기 때문에 고퍼 논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넘어가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PER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워렌 버핏은 항상 저퍼를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의 흐름만 보게 되면 저퍼보다는 고퍼의 종목들이 많이 간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종목으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종목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기사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워렌 버핏의 진단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 PER을 선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FN 가이드, FN 가이드는 필요 없을 테고요. 제약 바이주의 비용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건자재주, 경기 소비재
등도 역시 고퍼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크리스탈 같은 경우 945 녹십자 셀도 145.64배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얘기를 해드렸듯이 고퍼에 대한 논란, 저퍼만 무조건 고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PR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PR을 확인해 봤을 때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2배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 계속적으로 매출이 혹은 EPS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PER이 2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회사는 똑같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PR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즉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위의 회사보다는 아래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때 우리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 연간으로는 5년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분기로는 최소 5분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5분기를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성수기라는 게 있죠. 성수기. 언제 이 업황이 잘 될 계절인가, 3분기인가, 4분기인가, 혹은 1분기인가, 2분기인가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1, 2분기가 성수기일 경우는 3, 4분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3, 4분기가 높을 경우 2분기보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5분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성수기로서 원래 잘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5분기 꼭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PR로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업황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업황 대비 저 PER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일반적으로 건설주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걸. 근데 시장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유통으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분할을 할 때 유통업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업종 PR이라는 걸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PR을 확인해 볼 때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 총정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까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총정리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듯이 연간으로 볼 때는 최소 5년치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로도 역시 5분기 파악해야 된다는 거겠죠. 공시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나올 겁니다만 그것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지만 EPS를 구할 수 있고 EPS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PR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PR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PR의 대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어떤 대상이냐면 업종으로 보고 혹은 코스피로 보는 것보다는요. 이 동일한 업종 안에서 비슷한 구조를 하는데 딱 하나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PR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또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갖고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 5년, 분기도 5분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이 4개만 정확하게 아시고요. 내일 오시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오시는 방법은 포도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꼭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과후 수업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과후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강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PER, PBR, ROE 등등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각 분기별로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냈느냐가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EPS 부분, 그 부분을 한 분기로 계산해 보면 단기 순이익 부분을 체크해 보자라는 부분이니까요. 내일 또 포도TV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꼭 PER과 PBR, ROE 때문에 고평가이익 논란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이제 종목 상담을 같이 이끌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도쌤들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코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업종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정쌤을 통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과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된 줄 알고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SKC를 들고 있습니다. 예.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비중은 50%하고 가격은 38,500원입니다. 37,500원이요? 38,500원. 아, 38,500원이요? 예.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부분 있으실까요? 아, 이게 매도를 얼마 선에서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 예. 얼마 선에 매도를 하면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만 일단 결론적으로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전화 끊고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 SK그룹 계열사의 석유화학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적으로 일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한데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긴 했지만은 또 중요한 건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화학업종과 전체적으로 커플링된 연동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C 같은 경우에 지금 5월달 이후에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현재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화학 섹터가 먼저 일단 우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이후에 추가 상승 현재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LG화학도 보시면은 반면에 또 마찬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현재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가 제가 이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SKC가 지금 현재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업종 전체로도 우상향 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보고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SKC도 마찬가지로 현재 향후의 움직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SKC가 필름 쪽보다는 화학 쪽에
화학적인 사업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단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SKC는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화학 섹터에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긴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뭐 매도 타이밍 가장 궁금한데 이 매도 타이밍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전제를 깔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C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4월 29일 5월 달 이후로 지금 아래쪽으로는요. 제가 볼 때는 35,000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4만 원 정도의 고점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가 어떤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SKC는 당분간 제가 보긴 그래요. 아래쪽으로는 35,000원, 위쪽으로는 4만 원 구간의 지루한 횡보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박스권 대응을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 수익이 난 지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의뢰를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4만 원 부분까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5,000원 부분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박스권 하단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0월 13일 이후에 지금 37,000원 부분을 현재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매도 타이밍을 원하신다면은 이 3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그렇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일단 4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열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잘 적어 놓으셨다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우리 손쌤을 통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한국항공우주요. 네, 한국항공우주요. 예, 예. 네,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시죠? 82,500원에 30%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시죠? 이거, 가지고 가게 되면은 매수가까지 올란가. 일단은 그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좀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TV 보면서 조금 차트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그 다음에 TV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방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중동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쪽으로 들어가는 전쟁 물자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러시아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의 제품이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쪽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신흥국에 대한 국방비가 강화가 되게 되면서 비싼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이 좀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방산 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KF-X 사업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3만 주 정도 임직원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단기 반등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을 한 10조 정도 예상을 좀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다가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방산 비리가 얼마나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표시를 해놨냐면요. 지지와 저항을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저항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한 83,000원, 4,000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탈을 해버린 거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오려고 하는 시도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집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자사주 매집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일시적인 방편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CEO가 내년 4월이 만기입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하시면 76,500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6,200원을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수했던 부분 82,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66,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 부분이 있죠. 즉 이전에 한 71,500원 수준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1,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다만 7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82,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차익 실현하고 하락하는 추세보다는 상승적인 추세, 그 다음에 실적이 향후에도 계속 나올 만한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말 많고 탈이 많긴 하지만요. 우리 손쌤의 전략대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종목 상담 부분에서 이제 문자가 들어온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정쌤이 한번 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진짜 상당히 오랜만에 문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게시판을 보니까 한 분이 도배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손쌤한테 한솔 테크닉 상당히 네. 궁금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네. 일단은 지금 한 분이 썬코라는 종목을 계속 도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옛날에 루버라는 기업이었고 800원에서 4만 원 갔었고 주가 정에도 루버라는 기업이고 실적, 수급, 안정성 모두 개선되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아요. 지금 4,000원에 100% 몰빵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몰빵 같은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특히나 기업 ETF라든지 이런 부분은 몰빵을 하는데 종목들 같은 게 몰빵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100% 몰빵을 했다는 것은 도안이 뭔 것 같아요. 잘 아시거나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썬코 같은 경우 말씀하신 루버라는 기업인데 저는 솔직히 이 기업을 뭐 실적이라든지 앞에 뭐 수급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해도 뭐 실적, 수급, 안정성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말 그대로 테마 주고 뭐 세력 관련 주고 뭐 작전주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 안정성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내용도 보니까 뭐 UI 에너지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로봇 시스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주 종목이 있고 메뉴를 하나씩 늘려갑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요. 메뉴가 많아요. 근데 맛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썬코어가 그런 회사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4,0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지금 한 25%, 30%권도 수익인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그 실적의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5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대에서 7,600원대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주목해 볼 만한데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게 되면 이후에 바로 제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V자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썬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주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향후에 2차적으로 뭔가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무작정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종목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갈 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V자를 꺾여야 정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모바일 게임 테마가 붙고 난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반영 여부까지 실적 모멘텀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추세를 돌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썬데이 토즈 지금 2014년 3월 13일부터 지금 현재 2014년 7월 22일 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을 딱 참고를 해보게 된다면은 썬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4,500원대 이상만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나왔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실적, 수급 이런 부분들보다는 과거의 차트 있잖아요.
과거의 차트, 비슷한 차트 이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4,500원 이상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요거는 다시 7,000원대 돌파 가능성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사명이 좀 변경이 됐고 맛있는 집에는 주 메뉴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했거든요. 잘 대응해 주시면서 4,500원대에 대한 강력 지지력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서 힐링타임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못한 분들과 함께는 내일 또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저희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할 것 같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포도TV 포도쌤들의 시크릿과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의 현재 상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저 주쌤의 포트입니다. 현재 4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덕성이 이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그리고 GKL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시카고롱 PI도 옆으로 횡보하는 지루한 모습입니다. 자,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원유 선물, 로지스티가 역시 고점 부근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쌤의 포트폴리오 꽉 차 있습니다. 나는 IT다, IT 열차다라고 할 정도로 5종목이 모두 다 IT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역시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였던 종목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베스트 5입니다. 우리 정쌤의 로지시스가 상당히 고수익입니다. 48.97%의 고수익을 기록했고요. 손쌤의 한솔테크닉스가 37.91%입니다. 저 주쌤의 덕성이 27.62%를 기록하고요. 손쌤이 또다시 코리아 서키트,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던데요. 27.60%의 수익률을 고수익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로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을 바스켓으로 샀습니다. 24.91%로 정쌤이 5위를 기록합니다. 자, 일단 제 포트를 먼저 제가 3위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정쌤과 손쌤이 상당히 멋진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앞에도 좀 표현을 드렸죠. 종목은 좋으나 시장 대비해서 옆으로 개걸음 장세를 지속하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종목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일단은 제가 두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SK시카고롱 PI인데요. 현재 SK시카고롱 PI 같은 경우는 옆으로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요. 현재 실적에 대한 동사는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와 실적 추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공백이 있다는 부분이겠죠. 보시면 SK시카고롱 PI 같은 경우에도 기관계의 수급의 부재 속에 외국인들 역시도 연일 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4분기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실적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제가 덕성을 아쉽게도 일단 고수익 부분에서 수익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 수급을 먼저 보시면 버릴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지만 기관계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 또한 보시면 오늘 투신의 대량 매수와 연기금의 꾸준한 안정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덕성 역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는요. 자, 저는 포트에서 제외를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 있게 좀 들고 계시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시점에서 상승을 할 거냐, 추가 상승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가져올 거냐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는 저는 포트에서 제외하지만 여러분들 좀 잘 들고 계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댓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요, 두 종목이 포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또다시 두 종목을 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셀루메드를 포트에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루모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술력 특허 부분을 해서 직상장이 되었다라고는 특혜상장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뭐 인공관절 부분의 골재 이식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 하나만 좀 잠깐 볼게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드디어 이제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부분에 대한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두 개씩 계속 해외 증설 부분 쪽으로 다가가면서 매출 증가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한 수급의 공백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종가 부근에 고점 부근에 매수 진입을 하게 되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4,000원대 부근에 붙여서 매수를 잡는다라면 조금은 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4,7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일단은 10월 조금 지나서 11월 중순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480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지지력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역시 시장이 제가 지금 아무래도 기관발 매도 압박 부분과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 추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많이들 매매를 해보셨을 테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바로 휴비치입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는 안광학 관련된 국내 명실상부한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휴비치가 일회성 탄감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요. 또한 중국 시장이 휴비치 상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정확하게 잡지를 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공장 증설이라는 호재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는 시점이니까요. 3분기 실적이나 연내 올해 연말 마지막까지 실적 추이선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 바닥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대한 되돌림 파동도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휴비치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의 돌파 안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700원에 대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장대 양봉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휴비치 같은 경우 그래서 목표가를 21,100원으로 설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800원으로 조금 밑에다가 최근 10월 15일 저점보다 조금 더 낮게 활용을 해서 대응해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정쌤 포트에 대한 점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신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만 일단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목표가 10,000원에서 1,6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잡을 때 상당히 좀 잘 잡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건 또 매도할 때 얼마만큼 또 잘 매도를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2,080포인트까지 일단 보고 있어요. 2,080포인트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는 것이지 무작정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주중에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어쩔 거겠거니 상당히 고민 좀 많은데 어쨌든 뭐 2,080포인트까지 일단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일단은 상승 추세가 주춤할 때 다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거 원유선물. 일단 이거는 지난주에 비중을 2배 정도 15% 늘려가지고 30%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난주에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인상이 좀 연기가 되게 되면서 상대적 대안 투자로 해서 상품 쪽으로 가격이 일단은 몰릴 가격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기다립니다. 짧게 본 게 아니고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처럼 좀 길게 보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로지시스하고 M게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48%가량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 현재 조금 그 수익폭을 깎아먹고 있고 좀 마이너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전문에는 이 테마가 벌써 끝났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그 테마적인 부분은 다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코코미나 스낵 같은 종목들이 테마가 한 번 형성되고 죽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조명이 되고 난 이후에 2차 시대가 발생이 되면서 실질 사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운행을 하게 되면 무인 점포 그리고 무인 경비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후에 발생이 되는 악성 매물이 그만큼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쌤의 포트를 좀 들어봤고요. 손쌤의 포트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키트 화면을 좀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23,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컴포넌트 역시 25,000원에서 13,000원. 솔루에타 역시 뭐 최대가 1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한솔테크 역시 5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를 하게 되면 5년 내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한솔테크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 보면서 잠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부터 흑자 전환되는 거 확인하시죠.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대비 2배 좋아집니다. 자, 분기로 보게 되면은 EPS가 거의 1,700%입니다. 1,700%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는 역시 원래는 2013년의 고점, 2011년의 고점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은 여전히 박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급형 스마트폰에 삼성페이가 장착이 된다라고 하죠. 현재 15%의 수준이 내년에는 6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실적이라는 부분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5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은 없고요. 사실은 드릴 신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내일 공개 강의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0월 31일 날 또 저희 첫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첫 강연회를 사학연금에 관해서 하니까 그때도 역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은요. 버티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저는 종목 AS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전체적으로 우리 포트가 조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쉬어가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익 실현으로 덕성을 포트에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내보냅니다. 또한 SKC코롱 PI도 현재 거의 매수가 부분이긴 하지만요.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로 휴비츠와 또다시 셀루메드를 두 종목을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유하셔서 늘 실시간 궁금하시면 시청자 댓글과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요. 포도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해 보시고 오늘의 EPS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쌤, 손쌤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